복습은 좀 하셨나요? 네, 복습 좀 하셔야 돼요. 네. 예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교재 내용 이 전체가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자꾸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게 이제 초반에는 중요해요. 수업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고는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뭐 여기 뭐 교재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이 교재 막 시커멓도록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로 막 교재가 시커매져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점수 안 나옵니다. 이 교재 뭐 굳이 정독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뭐 다른 과목은 제가 뭐라고 특별히 뭐 다른 또 교수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혹시나 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공시법만큼은 뭐 교재 정독하시고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 수업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꾸 문제 푸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 들어가거든요. 이제 등기가 사실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과 등기법을 연결시켜주는 민법이 있고요. 우리 등기법이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 이제 과정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아시죠? 뭐 또 처음 듣는 표정 짓고 계시는데, 그리고 혹시 이제 제 이메일 로116입니다.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 성명과 학원명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때 그 동영상 혹시 이제 그 필요한 자료들 여러분들이 뭐 미처 받지 못한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에 이제 성명하고 학원 이름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다 그 자료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혹시나 뭐 좋아요,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기본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등기법 그 개관이라고 제목은 등기법 개관이라고 해서 동영상에 그 4회분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바로 등기법 들어가실 건데 이제 그게 이 기본적인 좀 이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꼭 듣고 오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특히 등기법은 이제 논리성이 강해요. 우리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논리학이거든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민법하고 이제 등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 부분 내용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꼭 듣고 오시기를 부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적 공부 파트를 마무리 못해서요. 여러분들 교재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이제 테마가 나옵니다. 우리 지적 공부 파트에서는 비교적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아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매년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고 공유지의 명부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고 제가 스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거기서 한 문제에서 가끔씩 두 문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주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 거기 보시면 우리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비교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시 매년 한 문제에서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이 테마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일단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게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지적 공부가 이제 멸실이 됐으면 당연히 복구하셔야 돼요. 복원, 새로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는요, 국민들이 혼란 없으려면 지적소관청의 관리 소홀로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으면요, 당연히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될까요? 혼란이 없으려면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주고 복구를 하면 될까요? 지체 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되니까 승인받는 절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해요.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이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한다. 그럴싸하잖아요. X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된다. 승인 받고 말고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된다. 그 다음 당연히 지적소관청의 이제 관리서울로 지적공부가 멸실이 됐으니까요.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는 직권으로 실시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를 복구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소유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한다를. 자, 그 다음 일단 복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복구하기 위한 자료부터 조사, 수집을 합니다. 그럼 지적공부를 우리가 등록사항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요, 등록사항을 가지고 분류하면 하나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뭐죠? 소유자. 이제 좀 알아두시자고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하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 표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 수집합니다. 여러분, 원본이 없어지면요. 원본이 없어지면 제일 좋은 복구 자료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본이 없어졌어. 원본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 복구하기 위한 제일 좋은 자료는요. 원본의 복사본, 그건 사본이죠. 사본에다가 단순한 사본은 뭐 위조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사본에다가 관공서가 인증 도장 찍어뒀어요. 그래서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 직인, 관공서 직인 도장 찍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등본. 이제 그 정도 용어 좀 알아두시자고요. 원본의 전부를 복사해서 인증 도장 찍은 걸 등본. 원본 중에서 일부만 복사를 했어. 그래서 직인 도장 찍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초본.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자고요. 자, 그래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제일 좋은 자료는요, 등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뭐 대장 등본이라든지 또는 뭐 도면 등본, 기타 예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장 등본이나 도면 등본, 기타 관련 자료들 조사 수집한다. 자, 그 다음 지적공부에 다른 권리자는 안 나와요. 뭐는 나와요? 소유자. 왜냐면 지적이라는 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니까 다른 권리자는 필요 없어. 소유자. 그럼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제일 좋은 자료는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 그죠? 그래서 이 등기기로 조사 수집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자, 요 두 가지는요, 위에 토지 표시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는 예시예요. 예시. 기타 뭐 많단 말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어. 근데 요 두 가지는요,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한 자료, 얘는 열거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시와 열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시는 그거 외에도 기타 더 있다라는 거고, 열거는 이것만 해당된다라는 거. 따라서 등기기로 우리 법원의 판결, 얘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자료조사 수집을 하면요, 이제 구체적인 복구 절차로 들어갑니다. 지적소관청이요. 자, 우리 지적공부를 이제 형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하나는 대장이고요, 또 하나는 도면입니다. 그럼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자료 가지고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하는 절차, 단계를 거칩니다. 선행하는. 그래서 뭘 작성을 해두느냐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뭐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용어 보시고 기억나시면 돼. 조사서, 이건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 절차다. 바로 복구 확정시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계를 거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 가지고 대장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하고, 그 다음 역시 위에 있는 이 자료 가지고요, 도면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 도면 만드셔야 되거든요. 도면 복구하기 위해서 뭘 작성하느냐?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한다. 용어 보시면 바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복구 자료 도 하면 아 얘는 도면 복구. 복구 자료 조사서 하면 얘는 뭐 복구? 대장. 자, 그다음 지적소관청은요,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공고 게시를 합니다. 이 공고 게시하는 이유는요, 이 기간 동안에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 왜냐하면 여기 혹시 자료가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 공고 게시를 합니다. 이 공고 게시 기간 며칠 이상 하셔야 되느냐? 중요해요. 15일 이상. 15일 이상. 이 15일을 뭐 10일로 바꾸고 20일로 바꾸고 별짓을 다 해요. 이건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거든. 복구. 복 받으려면 뭐 보고 비셔야 돼요? 예, 아무 달이나 보시면 안 돼. 무슨 달요? 보름달. 그래서 며칠? 15일.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15일 이상 공고 게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요. 복구 측량, 즉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암만 자료를 조사 수집을 했는데 자료를 아무리 조사 수집을 해도 이 도면에 관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즉 도면 등본을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를 복구할 수 없나요? 뭘 만들 수 없나요? 도면을 이거 못 찾으면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복구 자료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복구 자료도 만들어야 일정 기간 공고 게시하고 이제 도면 복구할 건데 자료가 없어서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할 수 없어. 그러면 뭘 복구할 수 없나요? 도면. 도면 만드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제가 풍경화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자료를 아무리 조사 수집을 해도 도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할 수 없다. 그러면 도면 복구할 수 없으니까 도면 작성하시려면 측량하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이 대장등본, 이 대장등본 가지고 이런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장에 여러분 면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캔 해보셨나요? 대장에 면적 나와요. 그 토지의 면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다라고 해서 법에서는 이걸 조사된 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사된 면적.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 복구 자료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얘도 일종의 도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럼 도면 가지고 여러분 면적 측정은 뭐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면적 측정은 도면 가지고 삼각형으로 쪼개서 기억나시죠? 삼각형으로 쪼개서 일일이 밑변, 높이, 길이 잰다고.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무슨 도구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전자면적 측정기.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었습니다. 듣고 기억나시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지금 듣고서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면적 측정은 뭘 가지고 면적 측정하느냐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면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합니다. 그럼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와. 그럼 밑변과 높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다각형이니까 삼각형 쪼개서 밑변과 높이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얘도 일종의 도면이니까 역시 면적을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정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이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이 측정 면적은요. 보통 우리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 측정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 면적의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끝수가 절반을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그 다음 딱 끝수가 절반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를 보고 얘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려서 짝수 만들고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 만들고 뭐 그런 거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럼 필연적으로 이 둘 사이는 오차는 있어. 측정 면적과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은 반올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오차는 있다라고요. 다만 그 오차는 당연히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허용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둘 사이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라면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이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된 거야. 이 둘 사이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라면 이해하시겠죠?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될까요? 측량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적어보면 우리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과 그 다음 이 복구 자료 도상에 조사된 면적 아니 측정 면적 이 측정 면적의 증감이 이제 시험에는 지금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놓은 이 법 표현 그대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항상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법은 100% 법령만 가지고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 그대로 나옵니다. 이 증감이 차이가 이 말이지. 차이가 법에서 허용하는 그 오차 허용 범위를 허용 범위 초과할 때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된 거다. 그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측량.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측량을 실시해서 그 해당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일단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조정 못할 것 같으면 측량 뭐하러 합니까? 당연히 면적과 경계는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조정하게 되면 그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인접지 소유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인. 그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 토지의 면적과 경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항상 법은 공평이니까 면적과 경계를 조정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 동의 얻도록 합니다.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 이 보신 내용이요. 73페이지, 교재 73페이지부터요. 거기 75페이지 이하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 82페이지예요.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 제3장 찾으셨나요? 예. 네. 자,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토지 표시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를 이자를 쓴다라고 했어요. 다르게 바뀐다. 여러분 토지 표시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다. 팩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여기 이제 제3장 보시기 전에 먼저 뒤에 있는 교재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는 109페이지요. 즉 이 전체적인 절차 흐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재의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차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즉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이제 지적 공부, 지적 정리해 줘야 된다.
먼저 자 여러분 지적은 직권주의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적은 직권주의입니까? 신청주의입니까? 직권주의. 토지표시 사실관계 팩트니까 지적은 직권주의.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팩트거든. 그러니까 직권주의. 이에 반해서 등기는 직권주의예요?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 구별하시라고요. 지적은 직권주의다. 다만 직권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권주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면 직권주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될 수 없어요. 그걸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권리관계니까 얘는 신청주의인데 우리 지적은 사실관계니까 직권주의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을 한다는 거. 다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이 발동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누가 신청한다고요? 예,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뭔가 내 토지에 뭔가 토지 표시가 바뀐 게 있으면 당연히 신청을 한다. 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여러분 모르시면 웬만하면 지적소관청이라고 답을 하시면 맞아요. 시험에서 팁입니다. 웬만하면. 실질적인 일은 다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에 내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바뀐 게 있으니까 이 지적공부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심사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정말로 토지 표시가 바뀐 게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 권한은 직권주의니까 실질적 심사예요? 아니면 형식적 심사예요? 직권주의거든. 실질적 심사다. 즉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면적이 그게 맞는지 팩트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라는 거죠. 실질적 심사. 그래서 여러분 직권주의는 실질적 심사. 그럼 자 신청주의. 우리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제가 그랬었죠 여러분. 각과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등기관이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 너희들 통정 허위 표시했지. 우리 통정 허위 표시는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야. 나 등기 안 받아줄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등기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그냥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권리관계가 유효 무효인지 여부는 등기관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는 신청주의, 신청주의는 형식적 심사. 이 말에서 지적은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말 그대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 자, 그래서 심사를 한다. 심사를 한 후에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라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합니다. 지적 공부 아주 중요한 공적 장부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실 때는 항상요 미리 근거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근거 서류를 뭐라고 하냐면 결의서라고 해요. 자, 용어 알아두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항상요. 지적 공부에 뭔가 건드리실 때는 뭔가 기재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뭐 작성해 둔다고요? 결의서.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교재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칠판 보시면서 교재 굳이 보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재에는 이 파트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데 굳이 교재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즉 지적 공부 내용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가 바뀌면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제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지 표시가 바뀌면 일단 지적 공부 바뀝니다. 이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부, 여러분 등기부도 토지 표시 나와요. 특히 토지 등기부에 토지 표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는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권리관계를 여러분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등기부 내용도 바꿔주셔야 돼. 이제 지적공부 바뀌면 등기부도 바꿔주셔야 된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 관서에 즉 등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왜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촉구하고 부탁하다. 여러분 지적소관청은 우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했거든요.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도 하나의 관공서거든.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등기를 신청이라고 표현하지만 관공서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 역시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신청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촉탁,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그래서 등기 촉탁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왜? 등기부도 바뀌어야 국민들 혼란 없으니까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 토지 이동 중에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규 등록이에요. 얘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신규 등록은 이제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적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적공부의 개설을 의미해요.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이제 지적공부가 새로 개설 만들어졌어요. 지금 등기부 아직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출제 자료도 내고 싶겠죠? 네. 그죠?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은 다른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다 등기 촉탁하는데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까지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요. 우리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촉탁을 했으니까요. 지적소관청에게 등기부도 바꿔줬습니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우리 등기도 이제 토지 표시 가령 뭐 면적 200제곱미터로 바꿔줬습니다. 그전에 180이었는데 200제곱미터로 바꿔줬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해요. 정리 결과 통지. 자, 이 정리 결과 통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돼.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등기 촉탁 해요 안 해요? 원칙은 해요 안 해요? 해요. 등기 촉탁 한다 그죠? 그리고 이거 등기를 요하는 경우 이 말이고. 근데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등기 촉탁, 등기 요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받았어.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도 바꿔줬습니다. 라고 완료 통지서를 바꿔서 며칠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느냐? 15일 이내. 일단 기간 중요해요. 15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요? 지적소관청이. 항상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잘. 우리 절차에 관한 법은 누가 누구에게 행위 주체 누가 하는지.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한다.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자,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그럼 아까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등기 요하는 경우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때는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이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하느냐? 7일.
15일의 절반. 여러분 15일의 절반 하면 며칠이에요? 그래 7.5일 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 7일. 아시겠죠? 네.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15일만 외우면 끝이에요. 15일만 외우면. 자, 15일. 여러분 등기를 요하는 경우거든. 그럼 등기 재산이다, 그죠? 재산은 돈은 동그랗다.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며칠? 15일.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하셔야 기억이 나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15, 7 네모 쳐놓고 다음 중 숫자 접어 올바른 걸 찾아라. 독립해서 한 문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12문제 중에서요. 그 다음 15일을 7일로 바꿔서 시험에 낸 적도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15일을 7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그 다음 15일을요 2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시험에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15일을 3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15일을 1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심지어 15일을 14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죠? 15. 등기를 요하는 게 등기, 재산, 돈, 동그랗다, 보름달, 15일. 자, 그 다음에 제가 원칙은 여러분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그랬죠.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자가. 토지동 있으면 토지 표시가 바뀐 게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위 신청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고요. 이 대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에 가서 그냥 배우십니다. 뭐 간단한데요. 그냥 이걸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대위라는 말의 의미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위할 때 위자가 지위할 때 위자거든요. 원래는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데 그 지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위 신청. 그래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토지개발사업.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토지개발사업 특례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토지개발사업 특례에 대해서 한 가지 공부했었어요. 토지개발사업 특례. 토지개발사업은 여러분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특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느냐면 지번 파트에서요. 지번 파트에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라고. 토지개발 사업은 공사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지번을 부여하려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돼.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 뭐에 따라서 지번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도 하고 밑에다가 줄 꺼놓고 밑에다가 사업 인가서 X라고 해두라고 했었는데 아마 교재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기억납니다. 지금 뭐 기억 안 나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왜 이렇지라고 서로 뭐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자, 그 외에도 이제 토지개발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을요. 원래는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요? 소유자가 하는데 이 토지개발 사업만큼은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 사업의 시행자가 뭔가 토지 표시 바뀐 게 있으면 얘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특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전속적으로 전속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오로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자, 그럼 이해를 잘 하셨는지.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에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OX. 너무 말이 빨랐나요?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O, X, X. 오로지 누가 한다라고? 사업시행자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아까 예외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가 그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가 신청을 안 해.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직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그래서 예외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직권이 발동된다. 자, 그럼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조사한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럼 명색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관공서니까요. 조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수립을 해야 될까요? 계획부터요. 계획부터. 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핵심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자고요. 계획.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한다.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조사.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 키워드 조사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요. 잠시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기 좀 놔둘까? 아, 이쪽에 옆에 잠깐만 좀 놔둘까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울산에 올 때마다요 거의 뭐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옵니다. 야, 터널이요 무지무지 길고 많아요. 오는 길에 터널이 그 터널에 또 차도 안 다녀. 지금 저 밀양 울산간 고속도로 있거든요. 제가 오는 시간에 차도 안 다녀요. 터널 또 무지무지 길고 너무 잠이 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좀 처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야지.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검은색 옷만 입혀놓으면 완전 초상집이에요. 다음에 우리 한번 전부 다 검은색 옷 입고 한번 서로 이렇게 우리 패션 코드 맞춰가지고 한번 검은색 옷 다 입고 와서 한번 할까요? 아마 찍어놓으면 과간일 거야. 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을 하셔야 되는 소유자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대위 신청하거나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시행자가 전속적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직권이 발동되는데 일단 직권 발동되려면 먼저 항상 관공서니까 뭐부터 수립한다? 계획.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조사 나간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그럼 조사한 내용 일단 적어야 돼.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토지이동 조사부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핵심 키워드. 조사부 작성. 조사한 내용 일단 적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지적공부 정리해 주셔야 돼.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요. 소유자 등이 왜 등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겠죠? 대위 신청이나 우리 토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자 등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은 앉아서 심사만 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짓을 한 거야. 계획 수립하고 조사 나가고 조사부까지 일단 조사 내용 적었어. 그러면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돼. 다만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거서류 뭐 작성한다? 결의서. 그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역시 등기 촉탁한다면. 등기부 바뀌어야 되니까. 지적공부 바뀌면 등기부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직권에 한 절차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권해양 절차는 지금 이 내용이요. 요 부분에 들어가면 직권해양 절차가 되는 거야. 뒤에는 똑같아요. 앞부분만 달라지는 거지. 신청했으면 앉아서 심사만 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조사 나가야 되고 조사 나가기 전에 먼저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한다. 그러고는 나중에 뒤에 절차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되셨죠? 이 부분은 아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이 지적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전반적인 절차 흐름인데 요 내용 모르고 뭐 우리 지적이라는 게 절차법이거든요. 뭐 이 내용 모르고 지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에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교재에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기 힘들어요. 칠판을 통해서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한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막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셔도 돼. 항상 틀을 먼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람은 토지 표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뭐? 소유자. 그럼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토지 표시가 바뀐 게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소유자. 자, 권리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해요? 사실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을 이동이라고 했어. 다르게 바뀐다. 권리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우리 민법에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정리.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여러분 토지 표시가 바뀌면요. 항상 지적 공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바뀝니다. 항상 예외 없어요. 항상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바뀌어요. 토지 표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만약에 지적 공부와 등기부 사이에 토지 표시,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그 공부, 지적 공부, 즉 대장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등기부가 우선합니까? 대장이요. 확고한 대법원 판례요.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는 대장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권리관계.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뀔까요? 아니면 지적공부가 먼저 바뀔까요? 등기부가. 역시 예외 없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항상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 등기관서에서요.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자, 통지를 해줍니다. 이제 등기소에서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이제 소유자 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 자, 우리 등기부 소유자 을로 바뀌었으니까 너희 지적공부도 소유자는 나오잖아. 소유자 좀 바꿔줘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여기서는 왜 촉탁이라고 하다가 여기는 왜 통지라고 하느냐. 법에서 그렇게 표현을 써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이 법의 굳이 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이제 이 사법부 위설이라고 이제 사법부가 좀 우위에 있다. 원래 우리 각각 상권은 분립이 돼 있는데 뭐 사법부가 좀 우위에 있다. 뭐 그런 이제 법에는 그런 내재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바뀌게 되면 그냥 행정부에다가 야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꿔줘 통지. 아시겠죠? 통지.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이 법에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굳이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상권이 분립이 돼서 다 평등한데 뭘 이건 통지 나 여기 촉탁이라고 할래? 그분만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에 또 그거는 왜냐면 촉탁이라는 표현 절대 쓰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항상 법 규정 문구 그대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셔야 돼.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돼. 이제 지적공부에도 소유자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럼 지적공부를 건드릴 때는 항상 미리 근거서류, 결의서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제 표현 알아주시자고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즉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 이제 을로 바꿔줬어. 그러고 나면요, 등기 촉탁 왼쪽이랑 이제 비교를 하시자고요. 출제자들은 이거 비교하면서 시험에 내. 등기 촉탁 하여야 한다. OX X. 왜? 이유 아시겠죠? 아니, 소유자 변동은 등기가 먼저 바뀌는데 무슨 등기 촉탁을 해요? 등기부 이미 먼저 바뀌는데.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당연히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 혹시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내가 가서 안 하면 이제 법무사님이 대신 가서 해주시잖아요. 대리로. 예.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대장에도 소유자 나오는데 대장에도 소유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구청에서 우리 대장도 소유자 바꿨습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 결과 통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 없어요. 결과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는 거.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절차는 끝이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왼쪽이랑 여러분 너무 좀 비교가 되죠. 예, 절차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 더 이상 그 이후에 다른 절차 없습니다. 즉 등기 촉탁하지 않고 결과도 통지하지 않는다. 역시 시험에 아주 잘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절차는 끝이다라는 거.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절차가 아주 간단하죠.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 먼저 바뀌고 그럼 등기소에서 통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만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면 절차는 끝. 더 이상 다른 절차 없다는 거. 되셨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 내용이 교재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절차적인 흐름부터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교재 83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83페이지. 자,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교재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드리고 줄만 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뭐 특별히 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신규 등록이 나옵니다. 거기 83페이지에요. 로마자 이번에 토지 이동의 종류라고 찾으셨나요? 예,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신규 등록, 즉 말 그대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표시가 발생하는 거죠. 지적공부상에 토지 표시가 새로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럼 신규 등록에서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은 거기 밑에 양가로 이번에 신청, 자, 아까 소유자가 신청한다라, 누가 신청한다라고요?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에. 우리 지금 큰 절차 흐름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하는데 자, 신청 기간이 나와요. 며칠? 그 파란색 글씨로 돼 있죠. 며칠? 60일. 일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한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84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동그라미 2번제 제출 서류인데, 자, 우리 신규 등록에서만 다른 토지동 말고 신규 등록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한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가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다른 토지 이동은 이미 등기부가 개설돼 있어. 다른 토지 이동은 뭐 뒤에 나오는 등록 전환이건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전부 다 이미 등기부는 개설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등기부가 있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출 서류 보시면 동그라미 ABCD 나오죠? ABCD 옆에 딱 묶어두시고 ABCD 네 가지 묶어두시고 얘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는지 아시겠죠? 아직 등기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A번 보시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A번 보시면 이제 법원의 판결.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 B번 보시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우리나라 이걸 이제 공유수면 관리 매립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우리 바다를 매립한 경우에는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 물권 변동이에요. 우리 민법의 187조 법률에 규정해야 한 물권 변동 아시죠? 뭐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에 규정해야 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 등기, 그거. 여기 기타 법률의 규정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공유수면 관리 매립법에 따르면요. 매립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 따라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 당연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C 보시면요. 우리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여러분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인데요. 이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록을 하고 싶어.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장관님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기타 D에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ABCD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셔야 된다. 뭐 신청하실 때? 신규 등록 신청하실 때. 그 다음 그 밑에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제출 서류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미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요 니은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다른 토지 이동에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다른 토지 이동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관리, 즉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별도로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고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5페이지에 바로 가세요. 85페이지에 2번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의 우리 의의는 아시죠? 등록전환.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의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수학능력 시험에 여러분 7-3이 뭐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7-3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기본입니다. 이 등록전환이라 하면 우리 미개발 토지, 즉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이 바뀐다 이 말이지. 그걸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전환을 하느냐. 양가로 이번에 등록전환 대상 토지만 잘 봐두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등록을 전환하느냐.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그 다음 뭐 산지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우리 산지 전용 허가나 기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경우에, 그럼 이제 개발행위를 한다는 거죠.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야. 그럼 형질 변경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개발행위를 하니까 더 이상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개발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한다. 당연히 등록전환 대상 토지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유는 통일성 때문에. 그 하나의 지번부 옆에다 통일성이라고 하나 메모해두세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 통일성. 그 하나의 지번부여적에 대부분의 토지가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 근데 얘만 덩그러니 그대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를 시켜놓으면 그 지번부여적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얘만 덩그러니 축척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축척, 얼마의 축척으로 임야도라는 지적도면을 작성합니까? 6,000분의 1. 기억나세요?
가장 작은 소축처 6천분의 1. 그럼 얘만 덩그러니 6천분의 1 하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그 지번부 여적에. 그래서 얘는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뭐 때문에? 통일성 때문에. 법의 취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느냐?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다 줄을 끊으시고 밑에다가 법령의 제한 때문에라고 적어놓으세요. 법령의 제한 때문에. 법에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사실상은 형질 변경됐다. 즉 개발행위는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법에서 지목 변경을 함부로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법이 뭐냐면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와 산지는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으시면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어버렸으니까 사실상은 개발행위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할 수는 없어. 따라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개발행위 사실상 형질 변경을 했는데 등록을 전환시켜주더라. 그럼 국가가 불법에 이걸 협조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등록을 전환했다라고 해서 위법이 합법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미 형질 변경이 되어버리면 6천분의 1로 나타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만 전환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 3번의 의미 아시겠죠? 등록만 전환시켜주겠다. 이 등록을 전환시켰다고 위법이 합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여러분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럼 6천분의 1에서는 전밖에 안 나와. 6천분의 1에서는 토지가 작아지면 전밖에 안 나와. 따라서 이때도 역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는. 자, 여러분 내용 이해도 하시겠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충 어렴풋이 여러분 이해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인데 이해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또 하필이면 네 가지야. 그죠? 내고 싶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끼워넣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요. 다음 중 등록을 전환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그럼 여기 네 가지에다가 하나 아무거나 또 끼워넣어. 그럼 또 잘 못 찾아요.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또 시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수험 경험상 암기해 주세요. 우리 산지관리법에 동그라미 1번에 산지관리법에다 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요. 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에 동그라미 2번에 대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거 나오잖아요. 대.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 사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사실상 형질 변경. 다만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럼 토지가 조그매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등록은 전환시켜주겠다.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산에서 도 닦는 스님을 생각하세요. 산대사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자, 죄송해요. 여러분들 웬만한 농담 해가지고는 별로 반응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